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교육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6시까지 제 나름대로 반값으로 하락한 특수 경매의 추천 물건을 강의하고 낙찰을 받고 나면은 낙찰을 받고 어떻게 매도하고 팔고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종실입니다. 특수 경매는 제가 반값으로 하락한다고 했는데 반값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이유가 없이 하락하지는 않겠죠. 그 이유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지분 경매든지 건물 매각 제외 또는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든지 또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든지 이렇게 돼 있는 물건이 반가격으로 하락했을 때 그것을 반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을 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한 15개 정도를 지금 반값으로 하락한 것을 추천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의 지분 매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 반값 이하로 하락을 해가지고 NPL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그 다음에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도 반값으로 하락해서 NPL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아파트인데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된 건데 강제 경매가 금액을 청구한 금액이 아파트는 3, 4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2, 3천만 원을 가지고 강제 경매로 청구했을 때는 대부분 취하되기가 쉽습니다. 강제 경매는 낙찰을 받고 채무를 갚아서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낙찰받게끔 되면은 잔금을 내지 않고 취등록세를 내지 않고도 취하 동의서만 받은 걸로 해서 500에서 1000만 원을 벌을 수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있는 걸 이런 것을 제가 오늘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는 지방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면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동영상으로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다가 못 오시고 바쁜 일이 있어 못 오실 때는 제가 동영상 밴드에 초청을 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영상으로 수강하실 수 있고 제가 오늘도 나눠드린 그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 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못 오실 때는. 그러니까 메일로 받아서 본인이 출력을 해서 보시게끔 되게끔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전 사례를 제가 수십 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라고 좀 많이 있는데 한 십몇 년 정도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백 건의 실전 사례가 있어서 낙찰받고 해결했던 실전 사례를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대면 강의를 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로 하고 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과목씩을 특강식으로 하고 있어서 먼저 번에 특수경매의 강의가 있고 이번에 부동산 소송이다가 2입니다. 이 부동산 소송이다 2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땅을 건물을 샀는데 도로의 주인이 개인이다 보니까 흙으로 막든지 담장을 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막든지 담장을 쳐서 막았던 것을 소송으로 해서 처리했던 실전 사례가 부동산 소송 2다 있는데 이것은 이번 2월 7일 날 토요일 날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5만 원을 내고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동영상 밴드에 초청을 해드립니다. 초청을 해드리면 그 초청을 받고 강의를 드리고 교재는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입니다. 매도 물건 개요해갖고 제주 지원의 2024 9305번입니다. 성산읍 신천리 대지가 76.53평이고 거기에 건축물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가서 봤더니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고 감정평가사가 보고를 했더니 판사님께서 그러면 그거는 설정이 돼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니까 건물은 빼고 토지만 경매로 집어넣으라 해갖고 이 가격이 이렇게 34%까지 하락을 했는데 원래 제주도가 지금 부동산이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에 70%까지 낙찰되면 한 80% 됐던 것이 지금 거의 49%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70% 정도에서 낙찰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제주도에 제2공항이 생기는 곳이 있죠. 그 공항 생기는 거 근처는 토지거래 허가하고 비용으로 묶였고 거의 70% 가격까지 하락하면 낙찰을 받게끔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것인데다가 지금 바닷가에서 한 7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건물은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을 해서 토지가 76평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하락을 했나면 자 보시겠습니다. 보면 4,8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죠. 한참 제주도 땅 가격이 상승하는 적이 있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경매장에 들어와서 경매 강의를 하게끔 시작이 됐던 것이 IMF 때 부동산이 하락을 했었죠. 그때부터 제가 경매장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게끔 되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 그때 부동산 투자로 가장 수익이 많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오늘도 제가 NPL 물건을 몇 개를 갖고 왔는데 그 NPL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IMF 때에 많은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이 하락하다 보니까 담보로 잡고 불려준 그 돈을 회수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이 파산하게끔 되다 보니까 은행을 파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런 설정권을 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그때 만드는 겁니다. 그때 IMF 때 외국에 있는 회사가 그 설정권을 전부 다 사서 제가 알고 있기는 수천조의 돈을 벌어서 한 4, 5년 만에 벌어서 갔던 것이 있고 그 후에 이 부동산이 NPL을 팔고 사게끔 만들어진 건데 그 후에는 NPL이 그다지 빚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NPL로 담보를 잡고 빌려준 데가 팔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돈을 전부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랬다가 지금 다시 부동산이 하락을 했다니까 하락한 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기네들 돈 빌려준 거를 다 회수하지 못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다시 지금 NPL로도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지금 NPL로 투자할 수가 있다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얼마죠? 4,800만 원이고 전 가격이라면 6,900만 원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청구 금액이 얼마죠?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300. 네? 1억 300. 그러면 청구 금액이 1억 300인데 돈 빌려준 데서 지금 4,900만 원까지 떨어지고 먼저 가격이 6,500이라 그러면 아무리 많이 높게 쓴다 그래도 6천 몇백만 원 이상은 돈 빌려준 회사에서 못 가져가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NPL 투자라는 걸 하는 것일 때 모슬포에서 돈을 빌려준 곳에다 전화를 해서 이 지금 1억 얼마를 1억 1천 받을 게 있는데 나한테 이게 얼마를 팔겠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어보면은 지금 가격을 얼마에 팔겠다고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최저 가격으로 판다 그러면은 4,800만 원에 파는 거고 최가고 가격으로 그러니까 누가 얼마에 낙찰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낙찰 가격보다는 조금이라도 높게 팔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6,900만 원을 이상 쓰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모슬포 농협에다가 돈 빌려준 데다가 최저가격으로 산다면 4,800을 사는 거고 최고가격으로 산다면 6,900만 원에 사는 겁니다. 얼마를? 돈 받을 게 있는 게 1억 천이니까. 자, 그러면 1억 천을 여러분들이 얼마를 주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뭐를 산 거죠? 1억 천을 받을 돈을 7천만 원 주고 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차피 여기 입찰을 들어갈 때 최저가격으로 들어가는 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내가 내고 법원에서 내가 받을 돈이 1억 천이니까 내가 1억 천에 입찰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는 걸 1억 천에 배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800만 원까지 하락한 걸 여러분들이 1억 천에 낙찰을 받으면 1억 천을 법원에다 내야 되겠죠. 그럼 법원에서 배당을 주죠. 돈을 줄 때 얼마를 주죠? 1억 천을 돈을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를 주고 산 거죠? 7천만 원 주고 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정가 1억 4천짜리를 예를 들어서 1억 천 주고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1억 천을 주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잔금 대출을 좀 해주십시오 할 수가 있죠. 그럼 잔금 대출을 해줄 때 대부분이 감정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 가격의 70%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그 제주도에 있는데도 알기 때문에 이건 100%는 70%는 못 해주고 50% 정도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 하면 1억 천에 낙찰을 받아서 내가 7천만 원을 사고 5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 5천만 원을 대출인데 6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게끔 되면 내가 돈을 들어가는 것도 한 개도 없이 이자를 내면서 여기에 있는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건물과 내 거를 다 만들어서 같이 제3자한테다가 매도를 하게끔 되는 그러한 방법이 지금 MPL 방법인데 이 다른 때는 부동산이 올라갈 땐 절대 MPL 투자가 안 되는 건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하락을 했을 때는 이런 MPL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방법인 건지를. 근데 자 여기 보게끔 되면 제가 이 제주도 물건은 제가 얘기했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 설정도 돼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 돼 있고 설정도 돼 있습니다. 설정도 돼 있는데 현존하는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매각 제외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법정시한권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현존하는 건물하고는 다르지만은 이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시한권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물은.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올리려고 할 때 법정시한권 인정이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아니 인정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돈 버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시는 분이 내가 법정시한권이 있으니까 그 지료를 주면서라도 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게끔 됐으면 지료만 받고 더 이상 제가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은 좋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좋은 집이 아니고 어차피 내가 이거를 가지고 다시 철거를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다가 철거하라 지료를 달라 하게끔 되면 좋은 집 같으면은 내가 돈 주고 지료를 내면서 사겠지만은 이 집에 법정시한권이 있다고 지료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런 경우에 법정시한권이 있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만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법정시한권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우리 그 제주도에 몇 개를 투자했던 것이 있어갖고 제주도에 그 가격을 많이 아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주택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중에서 도로변 옆에 붙어 있으면
기본으로 거래가 200만 원이 갔던 건 그게 기본이고, 여기가 그 제2공항 옆이고 그 바닷가 옆이다 그럴 때는 300만 원 정도 갔던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70평이라 그러면은 예전에 평균적으로 거래가 됐을 때 보면은 한 2억 이상은 무조건 갔었던 그런 땅인데, 지금 4,8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기양 입찰에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고, 모슬포 연락을 해서 MP로 얼마나 팔겠느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제가 보면 한번 가격이, 부동산 투자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두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로변 옆에 집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닷가가 있죠. 바닷가에서 직선거리 지금 얼마죠? 75m예요. 그 다음에 위치가 여기 보면 자연 취락지구로 되어 있죠. 자, 취락지구,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은 취락지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취락지구가 뭔 지구가 취락지구죠? 취락지구 뭐예요? 취락지구.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 일정 일반 주거지역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려고 만드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자연 녹지 지역에 건물을 짓는 만큼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건물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성산 옆에 여기 요쪽에가 이렇게가 지금 공항 한쪽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뭐가 나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 있죠. 제2공항개발 사업 예정지역 이렇게 돼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매매는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고 건물 거주하겠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매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매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항 옆에 바닷가 옆에 70몇 평 정도 땅을 한 5, 6천만 원에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투자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집은 지금 아주 낡아가지고 그 살만 수 있는 그런 형편 정도는 안 되는 옛날 집입니다. 그렇지만 법정시설은 있고 건축물 관리장은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조를 달라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무허가 건물보다는 훨씬 더 낙찰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아주 좋은 건물이라 그러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지료를 내면서 이걸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포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판결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지조를 가지고 보면 그 건물의 지조를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인 재산까지 추적을 해서 예전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도 우리가 지료를 갖고 경매를 넣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과정이 있어서 여기 보면 상속을 받아갖고 강 누구 이렇게 두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사용승인으로 1967년으로 돼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이 목적으로 돼 있고 23제곱미터다 보니까 현장하고 다르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제시의 목록 중 목조 소가지붕 단층 23기 이나 본권 지상에 실제 소재하는 주택은 불옥조, 스레트 지붕 단층 약 41.4로 구조 면적 등에서 사회 통념사로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시의 목록사에 건물을 멸실 처리하고 현존하는 주택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존하는 건물하고 건축물 과정에 있는 건물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고, 달라서 이 사실만은 현존하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이라 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시장권은 인정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철거하고 나가고 지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청구 금액이 1억 300이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뭐야
어디죠 이게? 모슬포 수협이죠. 모슬포 수협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채권 담당자가 바꿔달라 그래갖고 이거를 MPL로 얼마를 팔겠느냐. 근데 MPL로 파는 것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식으로 MPL로 회사로 해서 넘겨받아서 채권을 넘겨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제2금융권에서는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6천만 원에 삽시다. 그러면 6천만 원에 입찰이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1억 1천을 넘겨받는다 그랬잖아요. 1억 1천을 넘겨받는 걸로 해서 내가 이 1억 1천을 입찰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잔금을 내게끔 되면 그 모슬포 수협에서 6천만 원을 갖고 나머지 4천만 원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1금융권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전에 이게 처음에는 그런 법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 양도소득세도 안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1억 1천에 낙찰을 받았다가 7천만 원을 팔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손해본 건데 양도소득세를 안 내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MPL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강화시켰는데, 그렇게 MPL의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제2금융권하고는 그런 식으로 네가 얼마에 낙찰 들어가겠다 해갖고 그대로 경매를 진행시키면서 뒤에서 이명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명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르고, 그 수협이면 수협 여기서 했는지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 MPL 회사를 갖고 와야지 사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MPL 회사는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한 두세너 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제가 얘기해 주면은 MPL 회사를 잠시 빌리고 그 빌리는 데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면은 MPL 회사 없이도 MPL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월 17일 날 도로 특강을 했었는데, 이 도로 특강은 담당자에게 질의하고 답변받은 것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했고, 2월 7일 날에는 이렇게 도로를 막아버리든지 흙으로 막은 경우, 아니면 이렇게 담장으로 막아버린 경우에 이렇게 행정소송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제가 부동산 소송이다 2를 책을 만드는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쯤 지났는데, 4년 동안에 또 다른 우리 수강생들이 실질적으로 일으켰던 사건이 있어서 책이 없는 사건부터 한 7개를 먼저 강의를 하고, 책이 있는 강의는 추가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로 이번 1월 7일 날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502717 강제경매입니다. 세종시에 33평형 아파트인데 신한카드에서 청구한 금액이 6,800만 원이에요. 근데 1순위 근저당은 농협에서 얼마가 있냐면 3,600만 원이에요. 이게 처음에 2014년도인가 근저당 설정을 3,600을 했고 청구 금액이 6,800만 원이죠. 우리 사장님 카드 쓰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한도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한 몇백만 원 정도죠. 근데 여기 보면 6,800만 원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이 사람은 한도는 2, 3천은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설정은 3,600밖에 안 돼 있고 신한카드 청구 금액이 6,800인데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얼마죠? 6억 8,900에 4억 8,2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이 한번 주인이라고 뭐 가정해 봅시다. 이 아파트. 지금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유일하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세종시에 있는 건데, 6, 7억짜리 아파트를 설정을 3,600을 돼 있다는 얘기는 한 3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은 사람이
카드를 6천만 원까지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 사람이 6천만 원 카드 대금 때문에 이 아파트를 날리겠느냐?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융통해서 이 카드 대금을 갚아갖고 취하를 시키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취하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취하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고, 세종시의 70%까지 하락한 것이 만약에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투자했을 때는 언제든지 세종시나 서울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마음만 먹으면 2, 3개월 내는 팔 수가 있고, 실거래 가격에 5%만 낮추게끔 되면 한 달 이내에 매매가 되는 것이 아파트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종시 아파트가 70%까지 떨어진 거를 80% 정도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더니 취하시킨다면 취하 동의서로 한 1,000만 원 받고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내고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투자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취하 가능성도 있고,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리지 않고 낙찰 받는다면 투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하고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물건이 이렇게 아파트가 4개 있는 거고, 여기 보면 33평형이 돼가지고 조금 좀 평수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발코니를 탔다 그러면 34평이면 40평형 정도쯤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가 이렇게 큰 단지고 세종시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 설정이, 여기 보면 기준권리가 3,600만 원이 있죠.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이 뭐는 6,800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걸 이게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청구는 신한카드가 했는데 현대캐피탈에서도 지금 7,600만 원 압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빚이 제가 보기엔 한 1억 1천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경우에 이 현대캐피탈이 없이 신한카드만이다는 저가 거의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현대캐피탈도 이렇게 가압류가 된 것이 있다, 신한카드도 이렇게 된 게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경제력이 상당히 나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건데, 대출해 준 것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대출을 못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갚지 못한다 그러면 원칙정이 없다면 대출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는 사람 이름으로 해서 그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나는 담보 제공자로 하게끔 되면 이런 정도 2, 3억 정도는 대출해서 이거 갚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여기 주인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나면은 일주일 있으면 허가 불허가 나죠. 다시 일주일 있으면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20일에서부터 한 달 동안은 잔금 내는 기간이 왔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취하시킬 수 있는 기간은 약 40일이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그 40일 안에 이 사람이 아파트가 지금 하락세가 아니고 상승세로 가고 있는 이 아파트를 주인으로서는 포기하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우리는 그냥 이거를 취하 동의서로 한 1,000만 원만 받고 동의서 찍어주고, 동의서 찍어주고 나면 자기네들이 빚을 갚지 않습니까? 갚고 나면은 법원에서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취하됐으니까 입찰보증금 찾아가십시오 하고, 그럼 가서 입찰보증금 찾아오게끔 되면 우리로서는 취등록세 낼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생기는 물건이 이런 물건입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울산 지원 2025 756 해서 이 울산에 있는 이 아파트도 강제경매입니다. 여기 청구 금액이 얼마나 하면 245만 3,219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900이 약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됐는데 아파트가 1억 2,500짜리가 8,700만 원까지 하락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거의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봐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매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지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승부욕을 발휘하면 안 된다. 법원에 가서 입찰해서 승부욕을 발휘하는 순간은 낙찰은 받지만 돈을 못 번다. 이것이 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승부욕을 발휘하면 안 된다. 제가 승부욕을 발휘하면 안 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왜? 법원에서 경매 입찰을 할 때 승부욕을 발휘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운전할 때 옆에 사람을 이기려고 승부욕 발휘하지 말아라. 두 가지는 절대 살아가면서 승부욕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1억 2천짜리 아파트가 2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고 했을 땐 이런 경우는 조금 승부욕을 발휘해도 되는 물건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게 보면 101동의 13층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평면도가 이렇게 있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외관이 있는데 여기 위치도 여기 있고, 저는 뭐 울산에 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고, 여기 보면 최 누군데 64년생이죠. 근데 보면 여기 보시면 누구랬죠? 최 누구죠?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저는 얼뜻 생각했을 때 이거는 형제지간 같은데 왜 이렇게 강제 경매를 누르고 이게 감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느낌이에요. 보면 그러면 여기 철자가 같아야 되는데, 돌림자가 같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채무자가 이름을 바꿨더만, 그래갖고 이게 보면 돌림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등본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고,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게끔 되면 이름을 변경한 게 나옵니다. 보면 요건 제가 그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0얼마를 달라고 해서 이 아파트를 경매로 집어넣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갖고 취하시키는 게 맞아요.